네, 계속 강의를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절대 경로 지정 방법, 이거 나쁘다, 이겁니다, 결론은. 아, 나쁘다. 그럼 이게 나쁜지 안 나쁜지를 알려면, 일단 절대 경로의 상대적인 개념인 상대 경로가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절대 경로 지정 방법. 그러니까 뭐 어디에 있는 위치를 갖다 C 드라이브 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시콜콜하게 일일이 다 지정을 해주는 이 절대 경로 지정 방법과의 상대적인 개념인 상대 경로 지정 방법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왜 이게 나쁜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경로 지정 방법 이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아주 익숙한 거죠. header.h. 자, 왜 얘가 상대 경로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매우 쉬운 얘기긴 한데 예를 들어서 C 드라이브 밑에 조금 그럴듯하게 그려보겠습니다. C 드라이브 밑에 A가 있고 A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B라는 디렉토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B라는 디렉토리 밑에 또 C라는 디렉토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갖다가 삽입한 소스 파일, 예를 들어서 abc.c라는 소스 파일에서 샵 include header.h, header.h를 포함하겠다라는 문장을 갖다가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abc.c라는 소스 파일이 예를 들어서 C라는 디렉토리에 저장이 되어 있다. 그러면 header.h를 어디서 찾게 될까요? 뭐냐면 C 드라이브 밑에 B 밑에 C 디렉토리에서 찾게 되겠죠. 반대로 A에 저장되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소스 파일이 A에 저장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header.h 어디다 놔야 됩니까? abc.h에 놔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문장을 삽입하고 있는 소스 파일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헤더를 찾게 되는 경로가 달라집니다. 달라졌죠? C 밑에 B 밑에 C, 그 다음에 C 밑에 A 달라지잖아요. 이게 바로 상대 경로입니다. 절대 경로 같은 경우에 어땠어요? 드라이버 절대 너는 C 밑에 C 파워 밑에 어쩌고 이렇게 해서 아예 처음부터 그냥 못을 딱 박아놨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었는데 상대 경로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 경로 지정 방법 뭐 또 몇 가지 더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이게 또 대표적인 상대 경로 지정 방법입니다. 이건 뭐냐? 지금 헤더의 이름은 header0.h인데 자, 여기서 이제 달러 표시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백슬래시를 갖다가 이거 뭐 여러분들 이건 C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백슬래시가 한글 폰트상에서는 달러가 아니라 원화 표시로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그 원화 표시나 달러 표시나 다 똑같은 겁니다. 예, 이거는 C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건 자판과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즘 키보드 보니까 어떤 키보드는 백슬래시하고 이 원화 표시를 같이 해주고 있는 키보드도 있는데 어떤 키보드는 요것만 표시하고 있는 키보드도 있고 요것만 표시하고 있는 키보드도 있어서 처음에 혼란을 겪는 C 언어로 처음 프로그램을 할 때 혼란 겪으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한글 폰트로 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원화 표시가 됐습니다. 이거 백슬래시예요. 자, 그러면 이건 뭘 뜻하는 거냐? header0.h를 찾긴 찾는데 이걸 include 하긴 하는데 어디에 있는 header.h냐면 release라는 디렉터리 밑에 있는 header0.h예요. 그럼 또 예를 들어 봅시다. 이 문장을 포함하고 있는 abc.c라는 소스 파일이 여기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릴리즈라는 디렉터리를 찾는데 어디서 찾냐면은 C의 서브로 찾습니다. 즉 C의 서브 디렉터리 밑에 릴리즈라는 디렉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릴리즈라는 디렉터리 밑에 밑에가 아니라 디렉터리 안에 header0.h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예, 그러면 뭐 간단한 결국은 그 디렉토리 명이 먼저 등장하면 현재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먼저 이걸 찾아라. 그리고 얘 밑에 있는, 얘 안에 있는 header0.h를 포함해라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왜 상대 경로냐? 이 문장을 포함하고 있는 소스 파일 abc.c가 여기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 이제 여러분이 아마 아실 겁니다. 릴리즈라는 디렉토리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A의 서브 디렉토리로 릴리즈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릴리즈 밑에서 안에서 header0.h를 찾게 될 겁니다. 어때요? 역시 상대적이죠. 상대 경로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포함하고 있는 소스 파일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경로가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는 바로 상대 경로다, 상대적이다라는 거죠. 소스 파일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대적으로 달라지죠. 그래서 상대 경로입니다. 자, 그러면 요 점 2개 찍은 거 땡땡, 요거 뭘 뜻하는 걸까요? 요건 제가 퀴즈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뭐 맞추실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물론 찍는 거지만 못 맞췄다 해도 뭐 센스 없는 거 아닙니다. 뭘 뜻하는 거냐면
자, 릴리즈라고 바로 쓰면 서브 디렉토리에서 릴리즈를 찾잖아요. 점 땡땡 찍으면 이건 뭐냐면 상위 디렉토리로 일단 올라가라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서 이 문장을 포함하는 소스 파일 abc.c가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점 땡땡 찍었죠. 상위 디렉토리로 일단 올라갑니다. 어디로 올라가요? B로 올라가요. B로 올라가서 서브 디렉토리로 뭘 찾습니까? C 프로그를 찾죠. 따라서 B 밑에 C 프로그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C 프로그라는 디렉토리에 header1.h라는 헤더 파일이 저장되어 있어야 되겠죠. 예, 뭐 알고 나니까 별거 아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거 다시 그리려니까 예, 제가 다시 한번 그릴게요. 이번에는 C 드라이브 밑에 A 디렉토리 밑에 B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만 여기서 끝내면은 조금 아쉬우니까 그 또 아래에 D라는 디렉토리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거는 드라이브명입니다. C 드라이브 밑에 A, B, C, A, B, D. 예, C가 중복돼가지고 제가 D로 바꿨어요. 자, 그 다음에 D 안에 있는 소스 파일이 이름이 source.c예요. source.c라는 이 소스 파일이 이 문장을 삽입하고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header2.h를 어떻게 찾느냐? 땡땡이 한 번 있고 두 번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두 번 올라가요. 자, 뒤에서부터 두 번 올라갑니다. B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로 올라가요? A로 올라가요. A 디렉토리에서 my header라는 서브 디렉토리를 찾습니다. 따라서 A 디렉토리 밑에 my header라는 디렉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my header라는 그 디렉토리 안에 header2.h라는 소스 파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읽으실 줄 아시겠죠? 이게 다예요. 상대 경로 지정하는 방법, 결국 이겁니다. 두 가지. 핵심은 그거예요. 자, 이렇게 디렉토리 명을 써주면 현재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디렉토리를 찾는 거고, 땡땡 찍으면 일단 위로 올라가는 거고, 예, 땡땡 두 번 찍으면 또 두 번 올라가는 거고, 이거예요. 따라서 내가 어디 있건 간에 난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고 땡땡 찍어가지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원하는 위치에 다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상대 경로의 지정 방법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절대 경로 지정 방법, 상대 경로 지정 방법 다 설명드렸으니까 왜 상대 경로 지정 방법이 좋은 건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것 좀 지우고요. 자, 한숨 돌리고, 여러분도 한숨 돌리고, 이제 일단 절대 경로 지정 방법, 상대 경로 지정 방법 알았으니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왜 상대 경로가 좋은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왜 상대 경로가 좋으냐면, 제가 미리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 절대 경로의 유혹을 벗어나기가 처음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경로가 더 좋아서가 아니라 느낌상 뭔가 다 명확해요. 그죠? 위로 조금 올라가 볼까요? 위에서 얘기해 볼까요? 자, 명확합니다. 이거 너무 속 시원해요. 이거 그냥 뭐 바로 보이니까 헤더 파일 어디에다 넣어야 될지도 너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실제로 그 실무 개발을 할 때 이렇게 헤더를 인크루드 하지 않습니다. 제 심정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 간혹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조금 양보해가지고 뭐 한 10% 있다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90%는 절대 경로 지정 안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포입니다. 이거는 실무에 들어가서 할 얘기인데 뭐 학생 때도 당연히 이제 들을 수 있는 얘기죠. 이 배포, 또 이걸 좀 달리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배치라고 얘기를 해요. 소프트웨어를 배치한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이 배포나 배치도 전략이 필요해요. 이게 그냥 내가 개발했으니까 끝이다가 아니라 이걸 얼마나 깔끔하게 배포하고 배치할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프로그램 개발을 하면 한 컴퓨터 안에서만 사용을 합니까? 여러분이 쓸 프로그램 내가 나 혼자 쓰고 말 거다. 그것도 내 컴퓨터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컴퓨터 안에서 내가 쓰고 말 거다라고 하면 할 말 없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면은 다수의 사람에게 배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의 컴퓨터 환경이 다 달라요. 그 상에서도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동작을 하도록 배치를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찍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프로그램 개발을 하면요. 소스 파일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프로그램을 갖다 설치를 하면 설치된 디렉토리가 있는데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면 헤더 파일, 뭐 소스 파일 쭉 있고 끝나나요? 그게 아니죠. 그 소스 파일을 그 디렉토리를 서브로 해가지고 막 그것도 안에 뭐 디렉토리들이 무지 많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잘 이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예 이렇게 어떤 그 경로를 구성을 합니다. 하나의 그 디렉터리를 기준으로 해서 서브로 막 경로를 구성을 합니다. 그럼 이거를 갖다가 내가 이제 통째로, 예를 들어서 내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는데 얘는 어떤 식으로 이제 파일들이 배치가 되어 있냐면 A라는 디렉터리의 서브로 B, 그 다음에 A의 서브로 C가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내가 프로그램을 배치한다.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통째로 어딘가에 가져다 놔야 동작을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는 뭐 그 배치나 배포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간단히 얘기를 해보자고요. 근데 A 디렉토리, B 디렉토리, C 디렉토리의 그 안에 존재하는 소스 파일의 그 헤더 파일 선언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배치할 모든 프로그램, 모든 그 컴퓨터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C 디렉토리가 있어야 되고, 이건 그나마 양반이에요. 일단 윈도우 깔면 기본적으로 C는 있어야 되니까. C 파워라는 폴더를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 프로젝트라는 폴더도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 절대적인 경로니까. 그리고 그 안에다가 header.h를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안 불편할 것 같으세요? 예, 그렇게 얘기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무지 불편한 겁니다. 이거는 배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예,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사용자가, 여러분들 뭐 이미 경험해 보셨겠지만,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내가 프로그램 설치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또 그 A의 서브로 C에 있어요. 그럼 나는 B 디렉토리의 서브로 B 디렉토리 안에다 설치하기를 원할 수도 있고, C 디렉토리 안에다가 설치하기를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갖다가 통째로 B에다가 가져다 두던 C에다가 가져다 두던 동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배치와 배포예요. 제대로 된. 그러면 어디다 가져다 두든 간에 얘네들을 갖다가 통째로 디렉토리 구조 변경하지 않고 통째로 가져다 놨을 때 실행이 되려면 경로를 어떻게 지정을 해야 됩니까? 절대 경로가 아닌 상대 경로를 지정을 해야 되겠죠. 왜? 상대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위로 한 칸 올라가라, 아니면 현재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아래로 내려가라. 즉 현재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C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C 파워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마이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예, 일단은 막판이라 제가 정말 다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 욕심이 조금 과했을 수도 있는데, 상대 경로 지정 방법을 일단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상대 경로를 지정을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헤더 파일의 경로 때문에 내가 절대적으로 경로를 갖다가 다 만들 필요는 없겠구나 라는 감만 일단 잡으세요. 요걸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시면 실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갖다가 100%, 1000% 공감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로, 제가 좀 책에서 설명한 거를 조금 오버했죠. 그 오버한 부분 덜어내고서라도 상대 경로 지정 방법, 그 다음에 얘가 절대 경로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만 일단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열심히 설명드린 거 다 버리시라는 뜻 아닙니다. 그것도 다 물론 가져가실 수 있으시면 가져가시기를 바라는 것이 제 어떤 또 마음입니다. 자, 또 이제 또 뭔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예, 또 제가 한번 끊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